호주 앨리스 스프링스 남부의 황량한 사막지대 한가운데는 민간인 접근 불가, 사진 촬영 및 상공이 비행 금지 등 무려 50년 넘게 베일에 쌓여있는 비밀기지가 있는데요. 일명 호주의 51구역으로 불리는 파인 갭입니다. 파인 갭? 저건 뭐지? 근데 저 지금 시설 자체가 뭔가를 되게 잘 지어놨네요. 근데 이제 미국 51구역이 공식적으로 비밀 군사 기지라고는 하는데 그 UFO 연구 기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기도 UFO 관련? 오, 촉이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자, 1966년 레이더 기지로 설립된 파인 갭은요, 현재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호주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운영.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안보를 위해 무기 통제 및 군축 협정 이행을 감시하는 군사 기지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요, 워낙 초특급 비밀 기지인데다 베일에 쌓여 있어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 그동안 여러 언론사, 민간단체 등의 파인갭 취재 요청이 줄을 이었는데요. 하지만 파인갭은 모든 방문을 거부. 게다가 파인갭 근처를 어슬렁거리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전원 체포당했고요. 체포? 심지어 1997년에는 호주 정부가 호주 국방성에 파인갭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요. 호주 국방성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어머, 정부의 명령도 거부했대요. 그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기관이? 와 대박이다. 뭐야? 그리고 이 파인갭의 정체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는 1991년 9월 15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촬영한 지구 대기의 모습을 생중계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포착된 충격적인 장면. 뭐야? 방향이 확 바뀌었는데? 어디 갔어? 정체불명 미확인 비행물체가 지구 대기권 근처로 다가오다가 무언가 반짝이자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서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어? 그리고 이게 자연현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놀래서 도망가는 듯한 느낌을 줘서 불빛이 저게 뭘까요? 저게 진짜 UFO인가? 이 장면을 본 사람들 역시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러자 나사 측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신 UFO와 불빛은 모두 우주 공간의 얼음 결정체에 불과합니다. 무슨 얼음 결정체가 놀라서 도망가. 하지만 물리학자 잭 캐셔는요. 그 불빛은 플라즈마 포탄이고 지구에서 쏘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 포탄 발사지가 호주의 파인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포착되기 이전부터 파인갭 인근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수백 차례 목격. 심지어 파인갭 인근에 살고 있던 가축들이 정체불명의 날카로운 물체에 베어 배사하는데 원인 모를 이상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파인갭은 이런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호주의 비밀 군사기지 파인갭. 대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983년 1월 스웨덴 스톡홀름. 영화 관람 제한을 철회하라! 한 영화에 11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두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항의 시위에 나섰는데요. 어떤 영화길래 시위까지 합니까? 스웨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비교적 그 여러 가지 학문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좀 프리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좀 북유럽이 약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가 됐다는 거. 그럼 거기서 금지가 됐으면 얼마나 세다는 얘기예요? 되게 센가 보다. 상영 금지 판정으로 어린이들을 안달나게 만든 영화는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명작 E.T.입니다. 왜? 아니 뭐지? 현재까지 약 8억 달러, 한화 8,800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한 불후의 명작이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영화였죠. 이거는 그냥 전 세계인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본 영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과 아이들의 우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극중 아이들은 E.T.를 숨겨주고 지켜주는 반면 과학자들이나 경찰 같은 어른들은 E.T.를 연구하려고 막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과 E.T의 우정을 방해하는 모습을 두고 E.T.는 어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라며 스웨덴 국립검열위원회 측은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해 11세 미만 관람 불가 판정을 내린 겁니다. 스웨덴이면은 그 삐삐롱 스타킹? 그 삐삐가 이제 어른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금수로 저희 아이템 했었죠. 정했던 아이템을 했잖아요.
어른들 무시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되게 센가 보다. 아니 근데 이 영화가 워낙 전 세계적인 히트였기 때문에 못 보라고 안 봤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시 스웨덴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극장 앞을 찾아서 우리는 E.T.를 원한다. 어린이 영화의 주인은 어린이다. 라며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저 12살이거든요. 다시는 12살을 무시하지 마세요. 영화관을 찾아 나이까지 속여가며 E.T.를 관람하는 등 E.T. 상영 금지에 대분노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들과 부모님의 항의에 스웨덴 최고 검열관은요. E.T.의 위협적이고 무서운 분위기가 어린이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음인 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의 잣대로 판단해 동심에 상처를 준 E.T. 상영 금지. 진짜 어른이라면 어른들의 권위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인도 팔라카드 화물열차에서 10대 소년 사망. 인도 콜리산맥 폭포에서 20대 남성 사망. 2016년 영국 BBC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약 2년간 인도에서 이것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무려 76건이나 발생하자 인도 경찰은 금지 구역을 만들어 이것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뭘 하길래 금지 구역을 만들어요? 흡연인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다름 아닌 셀카였습니다. 셀카 때문에 죽는다고? 아 죽어. 막 언덕이 떨어지고 그러잖아. 절벽에서. 그렇습니다. 2016년 당시 인도는 셀카 관련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셀카로 인한 사망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뭄바이 내 해변가나 관광지 등 16곳을 셀카 촬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인도 내에서 운전 중 셀카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자 2018년 인도 경찰은 운전 중 셀카를 금지하는 샵 Don't App Drive 해시태그 운동을 실시, 셀카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저게 문제가 될 정도구나. 근데 운전하면서 셀카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데요? 그렇지. 진짜 안 돼요. 그럼 이후에 뭐 인도 내 셀카 사망 사건은 좀 줄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인도인들의 목숨을 건 셀카 촬영은 계속됐습니다. 2019년 인도 타밀나두 인근 탐바르 댐에서 일가족 4명이 셀카를 찍다 추락해 사망. 그리고 2021년 인도 카나쿤트 인근 폭포에서 10대 여성이 셀카를 찍다 추락해 사망하는 등 해변가, 절벽, 폭포, 철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험천만한 금지된 셀카 촬영을 감행했습니다. 아니 위험한 데 가면 더 찍고 싶나? 그렇지. 인증하고 싶은 거지. 이게 약간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아 경쟁 붙은 거 맞아. 더 위험한 곳에 찍은 걸 과시하면서 내 스스로의 용기를 뭐 증명한다?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본인의 목숨을 그 좋아요에 걸고 있는 거잖아요. 셀카 때문에 금지 구역까지 생겼음에도 인도인들이 셀카에 목숨을 거는 이유. 내 발끝에 저 세상. 어우 아찔. 하지만 가볍게 클리어. 인증 성공. 인도의 젊은 층 사이에선 단순히 재미로 혹은 위험한 장소에서 인증샷을 찍고 과시하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요. 위험천만한 셀카 촬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세봉, 트러플, 포아그라의 맛을 능가하는 식재료로 손꼽히는 이것. 미국의 유명 셰프이자 평론가였던 앤서니 보데이는요. 지방과 내장의 흐름이 목구멍을 뜨거운 은혜처럼 훑고 내려갔다. 이처럼 고통과 기쁨이 잘 어우러진 경험은 처음이다. 라고 극찬. 프랑스의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최후의 만찬으로 이 요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야, 뭐죠? 천국의 맛이라는 이 요리의 정체는 바로 메세의 한 종류인 오르톨랑을 오븐에 구워낸 요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참새 크기 정도 되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오르톨랑 요리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악마의 요리인데요. 그 이유는 맛의 쾌락을 위한 아주 특이한 조리법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가두고는 먹이를 끊임없이 먹게 해 움직일 수 없게 만든 뒤에요. 산채로 브랜디에 담근 뒤 뜨거운 오븐에 구워내는 겁니다. 뭐 인간이 육류를 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건데. 근데 그 그냥- 조리 과정이라는 게 그럼요. 조금 더 클린할 필요는 있어요. 그 도축 과정도 그냥 깔끔하게 딱 잡으면 되지. 저게 뭔 짓이에요, 저게. 자, 그래서 이제 조리법만큼이나 오르톨랑을 먹는 모습도 특이한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이게 악마니까 좀 부끄러워하는 건가?
내가 이걸 먹는 거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다. 뭐 이건가요? 그래, 나 미안해, 이거 좀 먹을게. 약간 이런 죄의식? 그렇습니다. 오르톨랑 요리는 먹을 때 머리에 천을 두르고 먹는 게 전통인데요. 그 이유는 신에게 자신이 방탕한 탐닉에 빠져 있다는 걸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뭔가 잘못된 걸 알았나 보죠. 저거 하나 뒤집어 썼다고 신이 못 보나. 오르톨랑이 신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싶은 천상의 맛으로 알려지자 무자비한 불법 밀렵이 성행. 어머. 결국 오르톨랑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지된 천상의 맛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인해 불법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요. 심지어 2014년 오르톨랑 요리를 허용해달라는 복원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2017년 프랑스 정부는 오르톨랑 불법 밀렵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시청률 21.7% 기록, 새로운 한류의 중심에 선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그런데 마음 편히 사랑의 불시착을 즐길 수 없는 곳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배경이 북한이니까. 그렇죠. 참 북한에서는 보기가 좀 그렇겠네요. 최근엔 북한 내에서 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네가 장군님이니? 라는 말이 핫 유행어로 떠오를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이 배경이 북한이다 보니까 이건 다르다, 뭐 이건 똑같다 이런 비교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더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저러네. 고증이 잘못됐구만. 도대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줄 분을 제가 특별히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겸 너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강나라입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 정말 그 한국 드라마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셨다면은 요즘에 핫한 드라마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랑의 불시착이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라는 소스가 있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라씨 북한에는 군인들이 다 현빈처럼 생겼냐고 농담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현빈처럼 생긴 군인이 있었으면 탈북을 안 합니다. 탈북을 안 한다는. 야, 되게 센 유머인데 이거. 자기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어떤 미남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현빈처럼 생긴 분이 남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남한에도 없죠. 현빈 하나예요. 예. 근데 궁금합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한국 드라마가 금지돼 있잖아요.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 뭐라고 보세요?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말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북한에서는 뭐 이럽습니다, 뭐 했습니까, 막 이런 식이었다면요. 한국에서는 이제 뭐 자기야, 막 이런 말투로 되게 삭삭 녹이잖아요. 내가 대신 아파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또 저희 친구들끼리는 막 아무개 동무, 나라 동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나라 친구, 막 나라 친구야 막 이렇게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동물을- 말투까지 영향이 가는구나. 근데 북한 사람도 동물한 말이 약간 올드하게 느껴지나 보다. 한류 때문에. 하도 드라마를 보다 보면 동무보다 친구가 특히 좋아질 수밖에 네 아직도 동물하네? 네 드라마 안 보네? 없어요. 친구.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는지 또 그걸 어디서 구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시장 가면 이모님들이 서 있는데 이모 오늘 그 뭐 USB 새로 들어왔다던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따라오라고 하면 창고집 같은 데서 그 USB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거는 밀수로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면 이제 백공부 상무라고 해서 집에 쳐들어가요. 제 친구 아빠 중에 이제 백공부 상무에 다니는 아빠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아빠가 단속해온 USB를 자기가 집에서 다 보고 그거를 친구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래서 저희도 봤던 기억이 있어요. 단속하다 뺏어온 최신 것들을 집에서 보는구나. 네, 오히려 진짜. 최신 컨텐츠는 저기다 있네. 실제로 북한 내 남한 콘텐츠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는 사형, 시청자는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제정.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 도시에서만 무려 만여 명의 학생이 한국 영상물 시청을 자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K-드라마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 게 이제 워낙 마성의 컨텐츠 아닙니까? 보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다는 거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꾸만 보고 싶은 금단의 열매 한국 드라마. 못 보게 해도 일 없어. 기캐해도 볼 사람 보.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بازار شود از نفسش تازه چه گلزار 이거 오디션이네. 이거 이렇게 영상을 보내면 그 중에 이제 걸러서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히잡이잖아요, 저게. 네. 근데 같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뭔가 금지곡 같은 게 있는지. 영상 속 소녀들이 노래한 이유, 바로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에게 내려진 노래 금지령 때문입니다. 왜 금지령? 노래 금지령. 아, 금지곡이 아니라 노래를 하지 말라고? 왜? 왜? 유명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 12세 이상 여학생들이 공공 행사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금지하시오. 단 여학생만 참석하는 행사에선 불러도 됩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여학생들에게만 노래를 금지시켰고요. 심지어 남자 음악 선생님에게 노래를 배우는 것조차 금지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지. 완전히 남녀 차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노래 못 부르게 한다고 생각해봐. 끔찍하네요, 진짜. 물론 내가 노래 안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지만 난 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얘한테 금지를 하고 싶다. 아, 근데 나는 미치잖아. 이게 그렇죠. 자기를 흥얼- 표현하는 그래 수단이에요. 흥얼거리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는데 저거를 아예 못하게 하면 어떡해? 이 같은 결정에 노래를 금지당한 아프가니스탄 소녀들뿐 아니라 인권단체, 여성단체, 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분통을 터뜨렸고요. 이들은 노래 금지령에 대응, 아이들은 소년이든 소녀든 노래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립음악원 설립자 아메드 사르마스트를 필두로 SNS에 샵 IamMySong 해시태그 운동으로 맞대응. 아프가니스탄의 소녀들과 사람들은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게재했고요. 노래할 권리를 빼앗을 순 없다. 음악은 내 삶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라. 라며 노래 금지령을 강력히 지탄했습니다. 왜 이런 시대착오적인 금지령을 내린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논란이 거세지자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여학생들의 노래 금지 이유에 대해 뒤늦게 변명을 내놨는데요. 학업에 지장이 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아야 했으니까요. 성별 가려가면서 코로나 걸리나? 그리고 학업에 지장이 되려면 학생 전체를 금지시키든가. 그럼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탈레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했을 당시 학생들의 노래를 금지하고 여성의 인권을 탄압했던 암흑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사태가 커지자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결국 노래 금지령을 철회. 단 전국 모든 학생은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대중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라는 조건부 철회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학생들이 노래할 자유를 어떤 근거로 어른들이 허락하고 판단해서 오케이 해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매력적인 금단의 열매의 식구, 저 오기자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축복받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신혼여행의 성지이자 수많은 트래블러들의 로망인 하와이. 그런데 아름다운 하와이제도 중엔요, 일론 머스크 같은 재벌은 물론 메시 같은 유명인, 또 만수르 같은 왕족도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일명 금단의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그런 섬이 있어요? 그러게 출입이 안 되는. 하와이는 전부 다 관광지로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금단의 섬은요, 바로 카우아이 섬에서 약 27km 떨어진 니하우 섬인데요. 니하우 섬은 1864년부터 로빈슨 가문의 개인 사유지로요. 오로지 로빈슨 일가의 허락이나 초대가 있어야만 방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금단의 섬에 들어가기 위해 아, 나 황태자인데 이번 휴가는 그 니아우 섬에서 보내고 싶으니까 가능할까? 얼마면 돼? 야, 얼마면 그 니아우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 각국의 수많은 왕족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거절 따위는 당해본 적 없는 유명인들이 방문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요. 심지어 나 알죠? 믹 제거예요. 니아우 섬에 좀 방문할 수 있을까? 영국 락의 전설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 역시 니하우 섬을 방문하고자 했지만 그 역시 대차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는 정말 본인만 쓰려고 하나 보다. 로빈슨 일가가 니하우 섬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오래전에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와이 원주민들을 지켜주시오. 1864년 로빈슨 가문이 처음 니아우 섬을 구입했을 당시 하와이 왕국의 국왕 카메하메아 5세로부터 원주민들과 전통을 지켜줄 것을 부탁받았고요. 로빈슨 가문은 약 15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원주민들을 위해 금지한 거군요. 아, 갑자기 또 이해가 되네요. 근데 진짜 저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하와이 원주민 약 70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알려진 니아우 섬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초의 자연 환경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와이 원주민의 전통 생활 방식을 지켜오고 있고요. 그리고 몽크 물범을 비롯해 멸종 위기 동식물들의 천국으로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하와이의 혼과 정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금단의 섬을 어떻게든 방문하려고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2013년엔 불법으로 침입한 사람들이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금단의 섬이 된 니아우 섬. 발전과 이익보다는 더 소중한 가치를 선택한 결정을 우리 모두 존중하면 어떨까요?